LA 시위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LA시에서 200명이 넘게 체포된 가운데 시위 당시 경찰을 향해 폭발물 사용을 시도하던 용의자들이 연방 기소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순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시위대가 멕시코 국기를 들고 성조기를 파손하는 행위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전역에서 판매된 휴대폰 충전기에서 발화 사고가 보고돼 당국이 제품을 긴급 리콜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알려진 건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와 같은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신 교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며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익명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 후 나온 레빗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소통과 북미 관계 진전에 개방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소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두 정상은 트럼프 1기 때 싱가포르와 한국, 베트남 등에서 3차례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유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LA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발 시위가 이제는 미국 전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위가 격화되는 틈을 타 약탈과 방화 등 각종 범죄까지 잇따르면서 LA시는 결국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고 텍사스주도 주 전역에 주 방위군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투입 방침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에서 시작된 불법 체류자 단속 반발 시위로 지금까지 체포된 시위대는 200명 이상. 통금령이 내려진 어젯밤에도 추가로 20여 명이 더 체포되면서 여전히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된 지난 주말 LA에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한 데 이어 해병대원 700명을 추가로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방치했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we didn't get involved, right now, Los Angeles would be burning just like it was burning a number of months ago with all the houses that were lost. Los Angeles right now would be on fire. 현재 일부 시위 과정에서 난폭한 행동과 함께 약탈과 방화 등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 저녁 다운타운 일대 23곳의 사업체가 약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시는 결국 어젯밤 다운타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We've been seeing on the news all of these drugstores getting robbed, getting looted. The Apple store just got raided. I mean, we're all watching this live on the news. It is total chaos out there. We're all watching it on the news. They're throwing bricks. We had a law enforcement officer injured. We're at a good point. We're not scared to go further. We're not frightened to do something else if we need t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투입은 오히려 고의적인 선동이자 시위대를 자극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Donald Trump's government isn't protecting our communities. They're traumatizing our communities. And that seems to be the entire point. This was provoked by the White House. The reason why, we don't know. I posit that maybe we are part of a national experiment to determine how far the federal government can go. 현재 시위는 LA를 넘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는데 오늘 LA에 이어 텍사스주도 주전역에 주방위군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First of all, we want to make sure that what has happened in California does not happen in Texas. Texas is a law and order state, and we will use every tool that we can. 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LA 시위 현장에는 멕시코 국기가 상징처럼 등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연대와 저항을 뜻하는 멕시코 국기를 드는 대신 일부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며 반미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는 시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물론 도발 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열병식 퍼레이드가 열리는 가운데 시위가 격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란법 발동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LA 다운타운과 패러마운트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관련해 경찰을 향해 폭발물을 사용하려 한 용의자들이 연방 기소됐습니다. 연방주검찰과 연방총기단속국 ATF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폭력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TF 케네스 쿠퍼 특별수사관은 이 사건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닌 경찰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PD 등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people want to hurl insults, we will protect that. If people want to engage in crimes, we will prosecute them. So hurling bricks, hurling cinder blocks, hurling fireworks will not be tolerated in this county. 특히 파라마운트 지역에서 체포된 피의자 갈베즈는 당시 시위 현장에서 국경수비대와 셰리프국 요원들을 향해 돌과 폭죽을 던지며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f you guys see the defendant here, Mr. Galvez, this was during the Paramount riots where Border Patrol was utilizing gas because they were having rocks and fireworks thrown at them and they were being assaulted.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responded to assist. This individual was identified even by open source media. 쿠퍼 수사관은 갈베즈가 던진 폭발물이 큰 불덩이로 터졌지만 경찰에게 직접 맞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정확히 명중했다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TF는 갈베즈 외에도 LAPD를 향해 폭발물 공격을 시도한 또 다른 용의자도 체포했으며 앞으로도 공공안전과 경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어제 하루 동안 시위대 225명을 체포했습니다. 격화되는 이민 단속에 항의하며 이어진 이번 시위는 약탈과 충돌로 번졌고 시 당국은 결국 야간 도심 통제를 결정했습니다. 체포된 시민들은 대부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통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총기 소지나 경찰 공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통금 조치는 시청과 연방법원, LAPD 등 다운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백악관은 현재까지 LA 일대에서 이민 단속으로 연행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노인까지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홈디포, 체육관, 예배당까지 단속하는 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started off by hearing the administration wanted to go after violent felons, gang members, drug dealers. But when you raid Home Depots and workplaces, when you tear parents and children apart, and when you run armored caravans through our streets, you're not trying to keep anyone safe. You're trying to cause fear and panic. 한편 오늘 LA 시청 앞에서는 전국 30개 도시 시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무리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가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은 현재 다운타운 통금구역에 경찰력이 집중 투입됐지만 한인타운의 돌발 상황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창엽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회장도 공동체 경각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맞서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시위 현장에 등장한 멕시코 국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LA 시위대를 외적이자 폭도로 규정하며 이들은 미국 국기는 흔들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되며 일부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침을 뱉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California is burning. These people are waving Mexican flags, yet they don't want anyone to go back to Mexico. They're burning American flags.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re going to protect Americans. We're going to protect all citizens out there. 시위대가 든 멕시코 국기는 뿌리와 혈통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민자 연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민 관련 시위에서도 멕시코 국기는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징이 시위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거나 이민 개혁이라는 핵심 쟁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비난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 게시물 중 일부는 너무 나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연방 공무원 감축 등을 주도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주부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SNS상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격화됐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비판과 함께 탄핵 주장,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백악관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이 머스크와 통화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다시 팔로우하고 관련 게시글도 삭제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초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지만 감세한 비판 이후 백악관에서 물러났으며 자신이 추천한 나사 국장 내정자 인선까지 무산되자 주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해고됐던 CDC 직원 450여 명을 복직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해고됐던 2,400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450여 명이 복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 대상에는 HIV, 간염, 결핵 등의 감염병 대응 인력 200여 명과 환경보건센터 소속 158명, 그리고 국장실과 세계보건센터 소속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으로 전원 해고됐던 어린이 납 중독 예방과 감시팀 전원이 복귀하면서 납 오염 사태를 겪고 있는 미러키시 공립학교 지원도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무 중심의 핵심 공중보건 기능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된 휴대용 충전기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안전위원회가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베이서스 브랜드의 휴대용 충전기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다 불이 붙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72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충전기는 지난 5년간 아마존과 월마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5만 5천 대 넘게 판매됐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실제 주택 화재로 이어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리콜 제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판매됐으며 모델 번호 BS30, KP365와 일련 번호가 0에서 9 또는 D로 끝나는 제품이 리콜 대상입니다. 제품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앞면에 65W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안전위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충전기의 즉시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으며 리콜 등록 웹사이트에 제품 사진을 제출하면 무료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배터리는 절대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함에 버리지 말고 지역 유해 폐기물 수거소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개월 동안 비슷한 유형의 휴대용 충전기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리튬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다음 달부터 연회비를 업그레이드하면 고객에게 조기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스코는 오는 6월 30일부터 기본 $65 멤버십을 $130로 변경할 경우 일반 회원들보다 최대 1시간 먼저 입장해 쇼핑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과 일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미시간주의 일부 코스코 매장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코스코는 서비스가 적용되는 정확한 매장 정보를 곧 공지할 예정입니다. 코스코는 이번 혜택으로 고객들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매장을 더욱 편리하게 둘러보고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1포인트 내린 약보합을 기록했고요.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 0.5% 하락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0.7% 내렸고요. 애플과 아마존도 각각 1.9%, 2%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자 컴퓨팅 회사들의 주가는 폭등했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가 수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힘입어 퀀텀 컴퓨팅이 25%대, 리게티가 11%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4.8% 오른 배럴당 $68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기간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설 정도로 약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외 증시가 상대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치안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1명이 숨졌는데요. 단순 총격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용의자가 더 큰 규모의 테러를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21살 용의자의 집에서 폭탄 공격을 계획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당초 총기 2자루로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용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제 파이프 폭탄과 함께 폐기된 폭탄 공격 계획 문서가 나왔습니다.
또 용의자의 집에선 유서도 함께 발견됐지만 범행 동기를 짐작할 만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섣부른 추측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프랑스에서 청소년이 연루된 흉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SNS가 어린이 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프랑스가 먼저 나서겠다며 SNS 접속 시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이 흉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EU 차원의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중 런던 무역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필요한 희토류를 선지급 방식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핵심 요구인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협상에 여전히 남은 쟁점이 많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가 완성됐고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양국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79도에 달했다며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도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5월로 기후학자들은 머지않아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다시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등 고위도 지역에서도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5월 기온이 섭씨 26도를 넘어서며 평년보다 무려 13도나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그린란드에선 빙상이 예년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녹아내렸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추운 나라에서도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한국거래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책 언급과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일 차에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만나 묻고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방문 외부 기관으로 부정거래와 싸우는 최전선 부서를 고른 건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시장의 투명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통정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거론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누구나 자유롭고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결국 자신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식 거래를 멈췄다는 의미로 자신을 휴면개미라고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업들 자금 조달이 쉬워져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먹사니즘 등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어온 이 대통령이 취임 초반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을 공개 방문하며 침체된 투자 심리 회복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복수 정치라고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석 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이던 지난 2020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선봉에 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4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치검찰의 싸움을 진짜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분리해 기소권을 뺏는 핵심은 그대로인데 방식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앞서 작년 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저마다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안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총대를 매며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점을 의식한 듯 정부와 상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적폐청산 시즌2 복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3달 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당 개혁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의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갈등만 노출됐는데 국민의힘의 개혁 논의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총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의 문자 공지를 보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 당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이번엔 권성동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가 의원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의원총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의총 취소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 위원장은 즉각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안타깝다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무감사를 자신부터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도부 일원으로서 내일 출석해서 연담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솔선하는 모습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원내대표는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남은 김용태 위원장을 몰아내고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이른바 김용태식 개혁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용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개혁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제부터 전면 중지됐습니다. 통일부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고 한 데 이어 군 당국도 대북 방송을 멈춘 건데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군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작년 6월부터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윤석열 정부는 6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물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나빠지던 남북 관계는 작년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하면서 전쟁 직전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의 공존,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멈춘 건 약 1년 만입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9일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화시키는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역시 반응을 하고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군은 대북 방송을 완전히 멈추는 중단이 아닌 일시적이라는 뜻을 내포한 중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잇따른 대북 유화 조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6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